2024년 10월 9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글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이 지나면 미쓰리가 좀 흥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후 크리스마스 전까지 주식시장이 주중에 쉬는 날이 없습니다. 11월 달에 수능이 있는데 수능 날에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주식시장이 개장되고 1시간 늦게 폐장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나 저처럼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주식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약간 피로감이 좀 많이 증폭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어설프게 주중에 쉬어버리면 스텝이 꼬여요. 그래서 9월달 추석 연휴도 있었고 10월달 그래도 예전에는 개천절 한글날 이랬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스텝이 좀 많이 꼬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날씨도 선선하고 주식시장에 진짜 집중하면서 내년 증시 전망도 같이 마련을 할 텐데,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8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8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0, S&P 500이 0.97, 나스닥이 1.45% 상승했어요. 자, 왜 상승했느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이 아니라 군사 및 정보시설을 타격할 것 같아 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동안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위험선호 심리가 커졌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8월 초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와서 증시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9월 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와서 증시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나온 경기 침체는 8월 달보다 주식시장을 덜 흔들었어요. 학습 효과도 있었고 무엇보다 9월 달 경기 침체라는 이슈는 9월 달 FOMC 회의에서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를 인하하게끔 만드는 요인으로 사용됐다. 그런데 10월 달에도 만약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 대선을 앞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월 초에 발표한 9월 달 고용지표를 예쁘게 포장해서 25만 명이나 증가됐어. 마치 미국 경제가 졸라 좋아 이렇게 포장을 해놨죠. 그런데 이미 10월 1일 발표된 PMI 지표는요, 그 흐름상으로 미국은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은 고용지표를 들이대면서 무슨 소리야? 미국 경제 연착륙이야? 라고 했죠. 자, 제가 어제 썸네일에서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이슈를 더 좋아할까? 연착륙이라는 이슈를 더 좋아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금리 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10월 8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10월 초에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부진한 경제 지표가 있었습니다. PMI 제조업 지표는 여전히 부진했어요. 그러자 고용 지표를 예쁘게 포장해 놓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슈가 튀어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는 바람에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그나마 이렇게까지 좀 낮춰놔서 금리 인하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간신히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이 혹여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불편한 심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이 아니라 군사시설을 파괴할 거니까 국제유가가 막 100달러 가고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위험선호 심리가 높아져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개소리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는요, 주식은 심리이기도 하지만 흐름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모는 종이에 점을 찍어서 그 점이 선을 만들어 가고 그 선이 과연 우상승이냐, 우하향이냐, 이거를 우리가 예측하는 건데, 이렇게 앞뒤 딱 자르고 마치 두부 자르듯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군사시설을 공격할 것 같아. 그래서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위험선호 심리가 커졌어.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라는 시황 분석은 정말 아주 저질인 거죠.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제 지표를 볼게요. 제가 오늘 일어나서 방송 원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네이버에서 뉴욕 증시, 뉴욕 마감해가지고 연합뉴스의 기사를 토대로 방송 원고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10월 8일 연합뉴스에서 내놓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경제 지표가 없습니다. 이날 되게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거든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전미자영업연맹에서 발표하는 9월달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찾아봤는데 9월달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해서 91.5예요. 그럼 높아진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는 흐름입니다. 한 달 만에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장기 평균 수치가 98인데 0.3포인트 상승했어도 91.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3개월 연속 장기 평균 아래에서 하회하고 있다. 특히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소기업 자영업연맹자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재고를 늘리겠느냐, 재고를 늘렸느냐라는 응답에 전월 대비 4% 떨어진 마이너스 13%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영업자들이 재고를 안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늘리겠습니까? 안 팔리니까 재고를 쟁여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요, 2020년 6월 이후에 가장 최저치입니다. 자, 2020년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20년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3월 달에 태평양을 건너가서 3월 달, 4월 달 미국을 셧다운 시켜버렸습니다. 그 기간이었어요. 그때 이후 지금 최저치고요. 자, 그러면 자영업자들에게 지출을 좀 늘릴 거니?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늘릴 거야. 매장을 확장시킨다든가 이런 거 할 거야? 아니래요. 전월 대비 5%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3년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즉, 이 수치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소규모 사업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8월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전월 대비 10.8%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포인트에서 중요하게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있죠. 몇 월 달 거다? 8월 달 겁니다. 자, 11월 달 FOMC 회의로 넘어갈게요.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 13.3%, 25bp 인하할 확률 86.7%, 25bp 인하할 확률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25bp 금리 인하를 좋아할까요? 50bp 금리 인하를 좋아할까요? 50bp라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했으면 그날 주식시장 박살났을 겁니다, 아마. 그 전에는 월가에서 50bp 인하하면은 미국이 그렇게 경제가 안 좋아서 50bp를 해야 될 만큼 엉망인 거야. 그러니까 25 해야 되라고 했지만 그거는 걔네들 생각이고 주식 입장에서 보면 25보다는 50bp 금리 인하가 훨씬 더 호재죠.
자, 다시 그러면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달까지 상반기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이슈가 뭐였다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습니다. AI 성장 기대감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AI는 조금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얼만큼 컸었습니까? 마치 상상 임신의 만삭처럼 올해 8번의 연준회의에서 무려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들떠서 상승시킨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안 했으면 그 실망감이 엄청났다고요. 그리고 사실 11월 달도 50bp를 원하죠. 시장은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원하지 않아요. 미국 정부가 원하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11월 달에 50bp를 인하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튀어나와야 돼요.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면 미국은 불편하거든요.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미국 정부는 연착륙이야 라고 몰고 가는데 주식시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 뭐 금리는 어차피 인하했고 또 앞으로도 뭐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잘 버티지만 주식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경기 연착륙이 아니라 금리 인하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이 언제 확 올라가냐면요. 악재가 빵 터지고 일명 미쓰리 표현대로 따르면 물갈이가 그냥 빠른 시간에 확 된 상태에서 쫙 올라가는 거. 그때가 언제야? 그랬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9.11 테러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 8월 초 생각해 보십시오. 8월 5일 날 대한민국 코스피 장중에 2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장중에 2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장중에 2400을 이탈해서 2300포인트 때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붕 하고 회복해서 2600포인트까지 빠르게 회복하잖아요. 주식시장이 가장 붕 하고 올라갈 때가 그렇게 뭔가 악재를 만나서 한번 아이고 아파 하고 다시 일어설래 하고 올라갈 때가 가장 상승 에너지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 졸라 풍부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유동성 풍부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50bp 금리 인하를 한 건데 고작 50bp 금리 인하로 주식시장을 확 이끌어서 상승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 미국이 50bp 금리 인하하기 전 기준으로 미국과 2%의 금리 차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막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금리가 낮아서 유동성이 풍부한 게 아니라 돈줄이 마르고 상황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미국만큼 오르지도 못하고 지금 이 지경 주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연간 상승률 2.6%에 달한다. 이건 아마 개인 소비 지출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치 2%로 돌려놔야 된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합니다.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첫 번째,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가 나와야지만 금리 인하가 됩니다. 미쓰리가 7월 말에도 7월부터 8월달 조심해야 됩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올 겁니다. 왜 나와야 되느냐? 9월 달에 50bp 금리를 인하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꼭 앞세웁니다. 그런데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죠. 미국 경제에
너무 좋아서 지금 여전히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될 때야. 이지랄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약간 미스리꾸한 거죠. 가격 안정을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경기 둔화 위험이 커졌다. 그래서 추가 정책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고 점도표는 연말까지 50bp 추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의견이 다르죠. 그게 바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싸움입니다. 제가 어제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라면 여러분들은 금리 인하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경기 연착륙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경기 연착륙에는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지금 계속 경기 연착륙을 떠들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달 초에 뭘로 떠들었어요? 고용지표였거든요. 아이고, 예상치보다도 높았고 전월보다도 높았고 7월달 8월달 상향 조정했고 이지랄들을 하는데 10월 1일 날 발표한 제조업 PMI 지표는 지금 기준선 아래에서 몇 달 동안 벅벅벅벅 기고 있고요. 그나마 몇 달이 뭐냐면 그 전에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몇 달 동안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9월 말에 여러분들께 10월 달 주식시장을 어떤 정신력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경제 지표가 굉장히 헷갈리게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PMI 지표는 제조업 지표는 부진한데 고용 지표는 잘 나온다고 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 어떤 인간은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인간은 경기 침체 우려되니까 50bp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기 지표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11월 달에 연준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아직 감이 안 옵니다. 자, 이슈 점검해 볼게요. 제가 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아니 얼마나 중국 경제가 개판이면 저렇게까지 부양책을 써야 돼? 이런 심리 작용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중국 관련 주식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홍콩 지수는 많이 하락했고요. 중국 증시도 크게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신 분 계실 거예요. 미쓰리, 진짜 미쓰리 말대로 다 상승폭을 막 반납했어. 왜냐하면 주식은 여러분 조금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지금 현재로 보면 안 되고 한 걸음 혹은 반 걸음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물론 그게 가끔씩은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에러가 뭐냐면 예를 들면 종목 매매를 할 때 너무 일찍 사버린다는 거. 그러나 일찍 움직여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늦게 대응해서 뒤통수를 맞는 일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매매할 때도 샀는데 빠져요. 그건 사실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팔아야 될 때 제대로 못 팔면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미쓰리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식을 미리 싸게 샀어요. 싸게 샀다고 샀는데 더 빠졌어요. 안 올라가. 그건 괜찮아요. 근데 언제 빡치냐면 가격이 왔는데 고가에 못 팔 때, 수익 났는데도 못 팔 때. 왜? 그때 어떤 심리가 작용하냐면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심리가 작용하니까 고점에서 못 팝니다. 더 벌겠지. 근데 그날이 그 시점이 고점이었어요. 나중에 후회하죠. 그리고 또다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타기 안 하고 손절 안 하고 기다렸다가 대신 가격이 오면 목표가 잘 팝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에 종목들이 좀 많이 벅벅 기고 있어요. 벅벅 기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저와 이벤트 매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대략 당일 고점 부근에서 매도해 드립니다. 미련 없이 그냥 칼같이 잘라버리거든요.
하여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요. 앞서가셔야 돼요. 와, 중국이 부양책을 쓰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야. 중국 경제도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은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고 조금 다른 각도로 얼마나 엉망이면 저렇게까지 썼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지개도 한 걸음 옮겨서 보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잘 보였던 무지개도 한 걸음 옮기면 안 보이고 안 보이던 무지개도 한 걸음 옮기면 보이거든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를 정리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텐데 맨 처음에 핵시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쫄았습니다. 그러다가 석유시설이래요. 국제유가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군사 및 정보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선 이란의 군사 및 정보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우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과 정보시설을 공격할 것 같아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우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석유시설을 공격할지 군사시설을 공격할지 핵시설을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0월 8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이 아니라 군사 및 정보시설을 타격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에 국제유가가 하락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커져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것이 개소리라는 겁니다. 이 리스크 꺼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화했습니까? 휴정했어요? 안 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얘네들은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선 이 이슈가 다른 이슈로 덮이겠죠. 뭐 어닝 시즌이든 뭐 경기 침체든 덮이겠죠. 그러나 이 이슈를 놓고 봤을 때도 이 자체로만으로도 위험 심리를 키울 수 있을 만큼의 호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시설 타격할 수 있어요. 석유시설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했잖아. 그리고 할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냥 군사시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위험 선호 심리가 커졌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만약에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악재가 튀어나온다면 증시가 감당을 못한다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위험 선호 심리가 커졌으니까 주식이 더 갈 거야라고 좋아하지 마시고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국제유가 너무 올랐으니까 국제유가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사용됐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키포인트는요. 주식은 금리 인하를 좋아하지 연착륙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 3분기 어닝 시즌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면들을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함부로 위험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라는 개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는 내일 마찬가지입니다. 새날을 나가기 때문에 새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내일 방송 패스. 그렇지 않고는 가능하면 제가 수요일 뉴욕 증시 정리해서 방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